네, 징검다리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10월장에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본격적인 10월장이 열렸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도 기다리고 있고 유럽발 불확실성도 여전할 상황입니다. 10월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전망을 해보고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투데이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치원선 내에서의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네. 최근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글로벌 리스크 수위가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정책 제시와 또 이에 따른 또 신뢰 회복, 또 유동성 장세에 따른 증시 상승 및 경기 및 실적 회복 시나리오에서 그 유동성 컨셉으로 좀 넘어가는 상승 국면이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경기 부양 노력이 하반기 들어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유로존의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이 결국 글로벌 정책 공조화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제조 위축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세계 무역 증가율이 그 물량 기준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GDP의 90%인 서비스업 경기 지수가 그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시 유동성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실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 영향은 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미국 G2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의문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중국 경기 선행 지표들은 반등할 조짐이 없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투자 선행 지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그 프로젝트 승인이 3분기 좀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투자가 증가할 조건은 갖춰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자금 집행 시기나 또 경기 전망, 또 지도부 교체 등의 변수 등을 고려를 할 때 연말까지 실제로 투자 집행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또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중국의 경기 하강 국면은 좀 연장될 수밖에 없고 회복의 시기 역시 내년 상반기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좀 미국 쪽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또 국내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제조업 PMI는 그 49.8을 기록을 해서 8월에 49.2보다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확장과 수축의 경계선인 50을 밑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구조적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계절성과 재고 사이클이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소비 패턴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계약 시즌이 끝나면서 소비 비수기에 접어든 반면에 중국은 연중 가장 큰 소비 성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신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비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아야 한다는 분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의 소비 모멘텀보다는 연말 미국의 소비 모멘텀을 겨냥하는 투자 전략 수립이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10월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이슈를 좀 중심으로 또 살펴본다면은 웅진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웅진그룹 사태가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죠.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오늘 개장이 되면은 웅진그룹 관련 주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웅진그룹의 그 지주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뒤통수를 맞은 그 채권단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내일 그 법원 신문에서 그 공동관리인 체제와 함께 웅진 코웨이 등 계열사 매각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에 제동을 걸고 또 웅진홀딩스의 청산도 배제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뢰를 잃은 윤 회장에게 수천억 원을 맡기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 채권단의 공통된 견해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보존을 위해서 윤 회장이 동반 법정 관리 행을 택했다는 그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기존 대주주의 그룹 경영권 제한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이 되고 또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채권단 내부에서는 계열사 매각에 이어서 또 웅진홀딩스 청산도 완전히 제외하지 않고 있어서 웅진그룹 해제 가능성도 그 재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이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 웅진그룹주들의 흐름과 함께 또 주목이 되는 게 신세계 관련주예요. 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빵집을 부당 지원했다 이런 혐의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죠. 네.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그룹이 2009년 3월부터 계열사인 신세계 SVN을 부당 지원해 왔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가 23억 4,200만 원, 또 이마트가 16억 9,200만 원, 기업형 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2,700만 원 등인데요. 신세계 SVN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마트가 최대 주주인 조선호텔이 45%, 또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565억 원, 또 순이익은 3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에 입점한 신세계 SVN의 베이커리 부문과 또 피자점, 간이 음식점에 대해서 유사한 업종의 다른 입점 업체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을 해서 총 62억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또 실제 또 회의록을 보게 되면 신세계의 조직적인 지원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세계 SVN의 매출이 급증을 했고 정 부사장은 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경쟁업체와 중소업체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물론 신세계는 이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과 또 대응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역시 웅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신세계 관련주들의 주가에 조금이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체크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시영 기자와 함께 이슈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장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